안녕하세요. 정승기 작가입니다. 12.3 내란을 쭉 정리해보다가 굉장히 특징적인 대목이 있어 오늘 영상을 먼저 찍어 올립니다. 최상목은 뭘 믿고 뻗대나 그걸 한번 해석해 볼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저는 합참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 최상목 내란 공범이잖아요. 12월 3일 계엄 메모를 받았죠. 메모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 비상기업령이 터지면 전두환 때 같은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국회 자금을 당장 차단하라는 지시가 여기에 들어 있었대요. 그리고 최상목이는 성실하게 메모의 지시대로 F4 회의를 열었죠. 내란에 상당히 순종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하냐? 공수처가 최상목한테 대통령 관저에 숨은 내란 수괴 우두머리 윤석열을 경호하는 경호처 애들 좀 치워달라 이렇게 협조 요청을 보냈는데 말을 씹었고요. 반대로 경호처에서 요청한 관저 경호 경비부대 경력 추가 배치 요청에는 응했어요. 다행히 이건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최상목의 지시를 용기 있게 불응해서 막았죠. 자, 근데 돌이켜봅시다. 뒷배가 없으면 이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그 뒷배가 누구냐? 그 뒷배는 당연히 윤석열이고요. 윤석열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합참의장이 생존해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합참의장은 계엄을 밤 10시 30분쯤 출근해서 담아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서야 알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기억에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되며 제껴진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계엄 해제가 이루어지고 있던 4일 오전 1시에서 1시 30분 사이 윤석열은 합참의 전투통제실 안에 마련된 결심지원실로 가서 김용현, 박안수 등 소수의 인력만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30분 동안 모종의 법리 검토가 이루어졌다는데 이 시기에 합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이 회의 끝날 무렵까지 합참 내부 전산망 KGX에서 계엄령 선포에 따른 상황일지나 경계태세 2급 발령 관련 상황일지 등의 보고서 3건이 삭제됩니다. 내란 수사 자료가 사라진 거죠. 여기에 대해 합참이 1월 2일 날 계엄 기록 삭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오류를 수정했을 뿐이다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근데 시계를 조금만 더 뒤로 돌려봅시다. 보승찬 의원이 이 결심실 회의에서 2차 계엄이 논의되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거든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가 저기 결심실 회의에서 이루어진 거였어요. 이 시점부터 합참의장이 사실 계엄을 언제 알았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자는 내란 동조한 사람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가 잠깐 잘못 생각한 거예요. 마치 이자를 조금 놔둬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요. 더 특징적인 대목이 뭐냐?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12월 7일 날 김용현이가 비상계엄 선포 전에 북한 오물풍선을 빌미로 대북 국지전을 야기하려 했다는 제보를 공개하거든요. 근데 김명수 합참의장이 이걸 거부해서 개념 없는 놈, 제빼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합참이 굉장히 이상하게 대응합니다. 북한 쓰레기 풍선 부양 시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가 없었으므로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한 적도 없었다라며 우리 군은 다양한 작전 상황에 대한 토의를 수시로 실시한다고 반박을 해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뭐지? 민주당 의원들이 되게 섣부르게 제보를 공개하고 있나 싶었는데요. 한국일보가 여기에 대한 단독 보도를 냅니다. 북홍작전 준비에 용연파 라인이 싹 깔렸고 실제로 지난 7월과 10월에 대통령실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니까 원점 타격 논의를 했었다는 거예요. 포 덮개 개방, 목표물에 대한 재원 입력, 포탄 및 사격 인원 배치 등 발사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사격이 가능한 수준까지 준비했었대요. 무슨 이야기냐? 기사에 보면 김명수는 뭐 내부에서 포 안 쏘자고 한 사람이다 뭐다 하는데 기사든 질의 내용이든 요거는 행간을 좀 읽어보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계엄 일주일 전에 합참의장에게 지시가 내려졌다는 제보 자체가 위장일 가능성을 염두해야 되거든요. 12월 14일 이전 즈음까지는 죄다 모가지가 날아가는 상황인 줄 알았어가지고 살아남기 위한 입장 표명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합참 내부에서 나온 원점 타격 지시는 실제 있었는데 시점에 혼동을 주어서 자신들은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무관한 존재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의문을 한번 품어보자는 거죠. 왜냐? 용연파로 북한 원점 타격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싹 다 해놨는데 야 이걸 어쩌냐, 계엄이 틀린 것 같은데 뭐라고 거짓말 쳐야 되지? 하다가 나온 결과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그럼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야 하는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다른 증거 하나를 더 묶어서 사건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상원 씨의 수첩입니다. 거기 보면은 사건들의 순서가 좀 존재해요. 선관위 국회 쑥대밭 만드는 거랑 백령도 작전에는 시차가 존재하잖아요. 고로 원점 타격은 북한과의 포격전이 발생할 백령도 작전 직전이나 직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계엄이 너무 빨리 해제돼서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그 순번이 안 왔다. 이건 아닐까요? 연평도 백령도에서 해상 사격이 1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있었는데 북한 측에 반격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계엄 상황을 틈타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고로 합참의장이 내세운 변명은 최상목의 메모랑 하등 차이가 없어 보여요. F4 회의를 했지만 계엄이 빨리 정리돼 결과물이 없는 거랑 같은 이치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내부 입단속만 좀 하면 그대로 이 논란은 사그라들겠죠. 쏠 준비 다 했는데 아직 쏘라는 명령은 없었어. 알겠지? 쏘라는 지시만 있으면 쐈을 거야. 이게 합참의 실제 당시 입장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추가로 계엄사가 어디에 설치되었었는지 아시나요? 합참의 지하 벙커였습니다. 요거는 고양이 뉴스 PD님이랑도 오늘 이야기 나눴는데요. 윤석열 차가 움직였었잖아요. 그게 간 방향이 어디냐? 그것도 합참의장 공관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느냐?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윤석열 관저 앞으로 쪼르르 몰려갔잖아요. 저놈들이 그냥 집결할 애들이 아닙니다. 살 길이 보이니까 몰려가죠. 친한계 장동영만 봐도 왜 갑니까? 윤석열이 가진 패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윤석열이 관저로 경찰이 진입한다고 칩시다. 윤석열은 계속해서 이 수사에 위법성만 부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상목은 뒷짐지고 난 잘 모릅니다 하고 있죠. 근데 경찰 특수단이 이번 공수처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수락해서 직접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면 전례가 없는 영장 집행이 되었을 겁니다.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 지휘한 사례도 없는데 공수처로부터 받은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직접 집행, 지휘한다? 만약 이거 받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윤석열 측에서는 위법 수사, 위법 영장이다 해가지고 계속 반발하고 있는데 경찰 특공대가 총을 들고 들어가 사격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최상목이 이 상황에 대해서 계엄을 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합참에 의해 군이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합참의장은 원래 계엄 때 계엄사령관을 맡는 인물이라 군 내부 논란도 덜할 거예요. 내부에선 그러겠죠. 야, 우린 이 총격 사태와 엮인 소수의 사람들만 정리하면 될 거야. 의회가 충동질에 직무가 정지되었을 뿐인 대통령을 향해 총질을 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스토리가 저들 사이에서 충분히 돌법하고 저들 스스로가 자신을 설득하는 도구로 사용될 만하지 않겠습니까? 권영세가 계속 나와서 하는 말이 단지 직무가 정지되었을 뿐인 대통령입니다. 최상목이 왜 경호처를 방치하겠습니까? 경호처 지휘권 발동하면 윤석열 끝입니다. 지금 저쪽은 명확하게 2차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법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여지가 있는 방식으로 이번 사태를 진압하려고 하면 진짜 나라가 절단날 수도 있습니다. 자꾸 스피커들이 더 강력한 진압, 무지막지하게 진압하자, 총으로 쏘자, 장갑차를 끌고 가자 하는데 이게 저쪽의 노림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게다가 윤석열 이 새끼는 도망도 참 잘 갈 겁니다. 차라리 사전 구속영장 빨리 내서 지명수배 때려버리는 게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누가 해주겠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광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도 안 될 것 같아서 힘 빠지시죠? 근데 쟤네가 원하는 게 우리가 힘 빠지는 거예요. 여론이 이렇게 잠잠해지길 기다리고 있고요. 요게 정쟁의 영역인 것처럼 보이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수 언론 하는 거 보세요. 계엄 옹호하는 사람이랑 부당함을 지적하는 사람이랑 왜 한 방송에 부릅니까? 범죄자랑 피해자를 한 방송에 모아놓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힘 빠지면 큰일 납니다. 저도 사실 집회 현장 최대한 빼먹지 않고 가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자기 장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부끄러워서 라이브는 안 켰어요. 근데 처음에 여의도 갔을 때처럼 다시 라이브를 좀 할까 싶은 게요. 사람이 자꾸 줍니다. 그리고 쟤네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서 좀 무서워요. 여러분이 많이 나와주셔야지 저놈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아직 윤석열이 너무 건재합니다.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에요. 많이 무서워요. 12월 3일날 밤의 기억이 자꾸만 되살아납니다. 2030 남자분들이 진짜 제발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제 또래 남자들은 윤석열이 일으킨 전쟁에서 집에 가고 싶다고 기도하다가 총 맞아서 죽습니다. 안 나오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나올 거라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